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68번째 이야기. 육격훈련 4. 두 번째 육격훈련이 시작되다. 1982년 5월 24일 월요일. 나의 군대 생활 두 번째 육격훈련을 받기 위해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출동 준비를 하고 05시에 자대를 출발하여 육격장에 07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침 식사를 하고 수경을 위해 텐트를 치고 육격복 수령과 분배 등으로 오전을 정신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워낙 많은 야전훈련을 했기 때문에 수경 준비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오전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텐트로 들어가 휴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녹음이 짙어진 5월의 삼형산 계곡은 푸르고 청량했습니다. 살랑이는 바람 속에 어디선가 꽃내음도 풍겨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텐트 문을 열어놓고 누우니 풍광 좋은 관광지에 나와서 야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가장 힘든 훈련을 받아야 하는 육격장이었습니다. 앞으로 5일 동안은 나 자신을 버리고 오로지 고난의 땀을 쏟으며 뛰고 달리고 또 목이 쉬도록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아마 저 아름답게 보이는 실록의 사냐가 떨리며 메아리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번이 두 번째 육격이지만 여전히 걱정스럽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지난해 첫 번째 육격 때는 졸병으로서 군기가 바짝 든 상태였고 처음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체념하고 감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기에 다가올 그 모든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중고참이 된 상태에서 계급장을 떼고 후임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계급이 깡패라는 군대에서 혹여라도 선임병으로서 권위를 실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소대 중고참으로서 후임병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임의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육격장에 도착한 5월 24일 오후는 정비시간으로 우리에게 휴식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가까이 행군을 하고 오전 동안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수경 준비를 하고 육격 관물을 수령 분배하느라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꿀맛같이 달콤한 휴식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참들에게는 달콤한 휴식시간이었지만 졸병들에게는 여전히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나와 내 동기들이 해야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후임병들의 몫이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도 밥을 타오고 지급받은 관물들을 분류해서 고참들에게는 좀 상태가 좋은 것으로 주고 자신들은 험한 것들을 나눠 가졌습니다. 옷을 분배하는 것도 각자 옷 사이즈와 상태가 제각각이라서 그걸 어느 정도 맞게 나눠주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참들에게는 그런대로 몸에 잘 맞고 상태가 좋은 것으로 주고 후임들은 그저 대충 맞으면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대원들의 올빼미 번호를 부착하고 찢어진 옷 등을 수선하는 일도 졸병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고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텐트 안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나도 이제는 직접 일을 할 군번이 아니라서 그저 졸병들에게 얼른 하고 쉬어라 정도의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는 피곤한 몸을 쉬었습니다. 나는 고참이 되면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고참으로서의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굳이 변명하자면 육격 훈련은 계급장을 떼고 하는 훈련이지만 수경지에서는 기존의 조직 문화에 따른 위계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나 혼자만 특권의식을 버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육격장에 도착한 첫날 오후 폭풍전야의 고요함같이
힘든 훈련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만사를 잊고 늘어지게 낮잠을 잤습니다. 유격장에서의 첫날 공식 일정은 이날 19시 대대장에 대한 입소 신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집합하여 연병장으로 이동하여 대대장에게 입소 신고를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육격 조교들은 우리들을 통제하지 않고 한쪽에 서서 우리와 똑같이 대대장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대대장 이상옥 중령은 야전 지휘관답지 않게 호리호리하고 자분자분한 이미지였지만 육격장이라 그런지 강도 높게 훈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육격 훈련이 실시된다. 금년 유격 훈련에 우리 3대대 전 장병들은 단 한 사람의 열애 없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두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육격대원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훈련간 교관과 조교들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여 단 한 사람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신고식은 간단히 끝났고 곧바로 제1일차 야간 교육을 각 중대별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첫날의 야간 교육은 야간 종합 각계 전투였습니다. 중대장 통제하에 각 소대장이 교관이 되어 육격장 계곡으로 흩어져 야간 각계 교육을 했는데 말이 교육이지 휴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교육은 평소 자대에서도 수도 없이 했던 교육이었기에 특별히 육격장까지 와서 할 이유가 따로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앞두고 야간 각계 주간교도 훈련을 거의 FM대로 실시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이상 배우거나 훈련할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누가 보고 지적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교육은 그저 앉아 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둠 속에서 이동하다가 생각지 않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중대장이나 소대장들도 훈련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밤 10시까지 예정된 교육이었지만 중대장은 9시가 되기 전에 수경지로 돌아가도록 했고 수경지에 도착해서는 각 소대별로 인원 파악해서 보고하고는 곧바로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육격장에서의 첫날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오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도 고참이 되어서인지 육격장이라는 것만 빼고는 그리 힘들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